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탈북자 출신 월간조선 정광성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벌써 3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하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뤄봤는데 정말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충격적 먹은 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 정도로 정말 채연이나 채령이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공신을 1등공에서 또 받들렸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사 자체를 쓴 게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 기사를 쓴 자체는 그겁니다. 북한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채룡이라는 이 한 인간,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인간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좀 더 보여주고 이런 말종 같은 인간이 지금 북한 최고의 권력의 인자로 이제 그렇죠. 앉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간성은 자체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건데 정말 이걸 통해서 북한 사회를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기사를 쓴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정권도 이제 똑같은 정권이고 이제 우리가 솔직히 저희도 솔직히 북한에서 봤는데 왜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믿고 싶으면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이 믿고 싶고 솔직히 가고 싶으면 저희가 먼저 그렇죠. 가고 싶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 싫어서 정말 독재 정권이 싫어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 독재 정권과의 그거를 정말 대화 100번 해보십시오. 뭐 되나?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다는 몰랐었는데 이빨 하나 뽑는 데당 $100씩 줬다고 하니까 아니 그 여성들이 생리빨을 싹 다 뽑힐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럽고 그 여성들도 역시 한 어떤 부모의 자식인데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더 먼저 한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인데 자기의 성 취향, 성 변태 성향, 변태적인 성 취향을 해서 성 쾌락감을 위해서 그 짓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북한만 이런 현실이 있는 게 아닌가요? 이빨 다 뽑는 거. 그렇죠. 북한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게 되면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거 많이 기사도 나오고 많은데 그래도 여자의 생리빨을 싹 다 뽑고 자기 그렇게 했다는 거는 내가 기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한국에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그건 진짜 그런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아니지. 그런 말종이 정말 정말 그런 놈이 이게 2인자까지 올라갔다니까 이 북한 정권이 이게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게 독재를 떠나가지고 이건 정말 개 같은 집단이라고밖에 평가를 못 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억울한 게 막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개 같은 집단에 내가 충성을 했구나라고 하니까 더 억울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생을 뭐 저도 마찬가지로 평생 거기서 그 정권이 하는 얘기를 정말 진실을 믿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고 억울한 거죠. 정말. 근데 저야 좀 더 일찍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강 기자님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그 위세대들은 정말 평생을 그거를 믿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30여 년을 거기서 있으면서 그 땅을 위해서 지키면서 살았는데 아니 자기들은 그 호화 부와 망탕한 생활을 다 하면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고 이거 빨리 무너져야 돼. 이거 진짜.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이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도 위협이 되고 이거 지금 북한이 지금은 미국이고 우리 대한민국 다 들이까더라고요. 그 들이까는데도 불구하고 쌀을 주겠다는 겁니다. 참나 이게 어이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게. 왼쪽 발 맞아 오른쪽 발까지 내주. 결국은 한 뺨 맞았으니까 이거 마치 가져 아니. 그 쌀을 주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너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북한에 떠나왔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잊었냐? 그래도 여기 왔으면 거기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 생각해야 되지 않냐? 입을 싹 꼬매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들이까요 오히려. 근데 저는 저도 막말로 말해서 저 북한에 있는 저희 형제들 무슨 친척들 친구들이 그 쌀을 먹는다면 뭘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주는 거 무조건 주셔야 돼요. 찬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 흔히 물어보거든요. 너 대한민국 쌀 먹어봤냐? 난 대한민국 쌀 군부에서 있으면서 그것도 최전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어봤어요. 의료품? 부모님들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아프면 약 사다가 그거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솔직히 그런 거죠. 예전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햇볕 정책이라는 걸 하면서 수많은 쌀과 식량을 갖다 바쳤는데 과연 그게 어디로 갔을까? 다 군량으로 들어가거든. 그죠. 이번에 똑같이 마찬가지요. 이번에도 쌀이 들어가면 또 군량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군량 다 들어가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또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 군량미 이제 저장했다고 또 시장에서 팔면 쌀값 싸지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쌀값이 싸진다고 쌀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못 사 먹죠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또 김정은이 또 이러겠죠. 봐라. 장군님이 배짱과 담력을 해서 지가 잘해서 저기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이나 남조선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바치는 거 아니냐? 우린 장군님만 믿으면 된다. 당연하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한민국은 국제에서 쌀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 100% 군량입니다. 그 거기에 있던 걸 어뢰에 있던 걸 꺼내가지고 풀거든요. 그러면 군대에서 받은 쌀 시장에 또 나가요. 그래 쌀값이 싸져요 사실은. 맞아요. 그건 맞아요. 싸지는데 그 사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그러니까 쌀값을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 만한 돈도 안 주거냐 또. 야, 이 제일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정권을 유지시키면 네. 이런 놈들이 그 개 같은 지랄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응? 또 살려주고 또 연명하게 또 살려주고 하는 거죠. 참 나중에. 또 갖다 핵실험하고 또 저기 미사일 발사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사님이 네. 글을 보니까 네. 김일성이가 예. 김정일하고 뭐 최룡택을 되게 미워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최룡택이라는 게 누구냐면요. 최현 그러니까 첫째 아들 맏아들 네, 그리고 최룡의 형이 큰 형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같은 경우는 마지를 되게 내세우고 마지가 우선이고 마지가 먼저다. 먼 자리에 있으면 그 맏아들이 해야 된다. 이런 좀 그런 맞아요. 옛날적인 봉건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최종택은 최현의 가장 적장자였습니다. 네. 마지였고. 네,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해보다 최종택은 네. 앞에 나선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최종택을 이러면서 생소하게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최룡의 형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최종택 이름이 나오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처음 들었긴 했는데 저도 못 들어봤어요. 예, 그 전에 뭐 나오긴 했었습니다. 나오는데 유명하지 않았던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러면 권력을 잡으면 형이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물론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게 형 동생 상관없는데 북한의 이제 생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형이 먼저 잡아야 되는 거고 형이 더 잘 나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집안은 형은 조용히 있었고 동생이 더 잘 나갔거든요. 이제 형도 이제 좀 이런 나이에 40인가 그때 이제 죽었는데 병으로 죽었는데 그 전까지 이제 뭐 인사과 무슨 과장 지도원 이 정도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네. 그 병으로 죽은 거 맞나요? 병으로 죽은 거는 맞다고 합니다. 일단 맞다고 하는데 이제 그 최종택이가 왜 그렇게 권력에 앞장서지 못했냐, 그 권력을 잡지 못했냐라고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네, 1940년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김정일에게 김경희 말고 남동생 쌍둥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게 김일성의 후처, 그러니까 김성에 태어난 자식 말고 김정일 본처인 김정숙에서 태어난 자식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슈라라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이름입니다. 한국 이름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북한에 들은 생각이 나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김정일도 유라라는 예전에는 그 러시아에 이렇게 예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름을 쓰긴 했는데 김정일이가 유라고 그 동생이 슈라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일찍 죽습니다. 5살, 5세, 6세 때. 어떻게요? 그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물에 빠져 죽는다고요? 예, 익사하게 된 거죠. 아, 네네. 네. 들은 생각이 많이 난다. 네네. 그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안가를 집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저택을 만들어서 정말 크게 우리우리하게 만들어 그 앞에다가 연못을 맞다. 연못에 빠져 죽었다. 연못을 파게 되는데 그 연못에서 그때 이제 연못에서 주위에서 이제 애들이니까 그때 그 김정일
최종택, 슈라 이렇게 셋이서 그 연못 근처에서 놀다가 슈라가 물에 빠지게 된답니다. 물에 빠지게 돼서 막 거저에서 막 살려다 호우적 하는데 그때도 뭐 둘 다 셋 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아무리 어리더라도 거기서 동생이 빠졌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른들을 와서 불러온다든지 뭐 작대기를 해서 잡아 끌어온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뒷뜰에 가서 숨었습니다. 자고 가서. 김정일이는 그때부터 권력이 야심이 있었가 보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쌍놈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슈라가 물에 빠져 죽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그 관리원이 정원 관리사가 와서 발견했는데 그때는 이미 죽은 상태고 김일성은 완전 열받아가지고 둘 불러가지고 어린애로 또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식인데 거기다 대고 형이라는 놈이 자기 동생이 아무리 싸우는 동생이라도 동생이 죽는데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숨었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흘러서 이제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을 때도 그게 발목을 잡았답니다. 그 김일성이 그때부터 김정일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새끼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미 그 생각 박혀서 그래서 정권을 김평일한테 주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던 거고 이제 김정일 안 주려고 했었는데 아까 저 돌아가서 최현 등 그 빨치산 1세들이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한테 저걸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같이 있었던 최종택도 눈밖에 난 거죠. 김일성과. 너네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 똑같은 놈들이다. 니들은 앞으로 절대로 못한다. 몽골 절대 못한다. 근데 차마 최연 때문에 최종택은 어떻게 못하고 이제 그냥 눈밖에 나버린 거죠. 눈밖에 그냥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제 눈밖에 나버려가지고 평생 고위직에 못 올라가고 이제 그 김정일 정권에 와서도 그냥 거기 살다가 그냥 병환으로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적을 못 하고 이제 어디 무슨 지도관 좀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제가 영상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제 나와서 그 자식 남자 오누이가 있습니다. 네네. 최종택이 자식이 최종의 조카들인 거죠. 조카 나와서 이제 그 영상 나와서 지금 뭐 충성 다 하고 아무튼 그 충성을 다하는 가정이라고 뭐 소개를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최종택의 집안 자체가 그 발전의 가도를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는 거고 이제 그 사건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김정일과 최종택이 가장 김일성이 결국은 최연도 선택할 여지가 저희가 보기엔 없었네요.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김일성의 이제 뭐 아들 둘째 이제 슈라가 물에 빠져서 죽은 사건에 자기 아들도 연관돼 있고 그렇죠. 예. 만약 김정일이가 안 되고 다른 사람 김평일이가 만약 됐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또 장담할 수 없고 그렇죠. 막말로 말하면 또 나쁜 일이 이제 있을 거고 하지만 김정일이가 올라서면은 똑같은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올라서기 때문에 출세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어딘 떨어지고 이런 건 없었겠죠.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게 결국은 최연이도 역시 앞을 내다보고 권력을 누가 줘야 되가는 걸 알았다는 소리죠. 그렇죠. 누구한테 권력을 줘야 자기 집안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자기 집안에 또 대대로 이제 저기 공신 역할을 할지 그걸 잘 안 거죠. 그죠. 뭐 어떻게 보면 그 김평일보다는 그래도 김정일하고 최룡해가 이제 친하다는 거를 알고 어쨌든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놀게끔 만들고 뭐 만드는 거죠. 이제 그 빨치 1세들끼리 막 서로 이제 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서로의 사이도 되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진우라고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 오진우 아들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불간에 있는데 그 오진우 아들들은 별로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어디 그 외화벌 사업소 뭐 저기 뭐 한다든가. 그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혹시 또 김정일이 할 때에 오진우는 김평일을 집어섰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쨌든 뭐 이 집단이라는 거는 그 북한 정권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들로 그렇죠. 뭐 이끄는 것이라 결국 뭐 김일성이 때도 같았고 뭐 김정일 때도 같았지만 김정일이도 집권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물갈이 싹 해버렸었고 김정은이도 갔잖아요. 물갈이 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김정은이 집권할 때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그 평안남도 평성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보안원들이 멍 뜬다 권총 차고 다녔어요. 정말 보안원들이. 평소에 안 차다니죠. 예, 평소에는 그렇게 안 차고 사고만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탄을 다 하고 다녔어요. 반란이 일어날까 봐. 이거. 왜냐면 김정은이 올라설 때 당시에는 김정은이가 무슨 아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세력도 없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무슨 업적도 없고. 맞습니다. 뭐 김정은이가 그래 백투혈통에 보여요. 그렇죠. 막말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죠? 조선 시대로 말하면 후초. 그렇죠. 네. 후궁의 자녀. 후궁의 자녀잖아요. 네. 사실 후궁의 자녀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왕자를 차지하려면 정말 얼마나 야심과 얼마나 피를 묻혀야만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겠어요. 피를 묻혔잖아요. 네. 자기 이복형 죽었잖아요. 그냥 200평 줬지. 검어보 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뭐 검어보도 무슨 반당 반회원 분자라고 갑자기 수총을 해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초반부터 네, 그렇죠. 그 당 공식 후계자로 어떻게 지정되면서 그때 지정되기 전이죠. 당 어떻게 보면 김일성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제 당의 조직 지도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지도원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일을 하면서부터 조금 다진 거죠. 맞아요. 어릴 때부터 다져가지고 그 권력을 기술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김일성을 칭송하고 김일성의 유일사장 그리고 김일성을 그 영원한 주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뭐 예술 문화 쪽에서도 그랬고 뭐 당 사업 분야에서도 그랬고 이제 그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다져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에까지 이제 지도자 어떻게 보면 그 수령의 아들, 수령의 다음 대를 이룰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 심어주고 뭐 기록 영화나 어디 현지 따라갈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주민들한테 익숙하게 됐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확 그렇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주민들은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뭐야라고 했을 때 이제 저기 주민들한테 저기 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집권할 당시만 해도 김정은이가 사실 2008년도부터인가 이제 군부에는 맞습니다. 위대성 개혁을 엄청 시켰어요. 맞아요. 정말. 젊은 장관에서. 네, 보면 체육을 품는다고 하면서 뭐 엄청 그랬고 뭐 그때 2013년도에도 무슨 새 개혁 방침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을 잘 살게 만들어준다고 엄청 주민들한테 선전을 했었거든요. 많이 했죠. 그 선전도 하고 이제 저기 좀 무리해서 2009년도에 화폐 개혁도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놓고서 그 다른 애매한 사람을 갖다 죽인 거니까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정말 개혁 개방 뭐 아무튼 개혁 개방까지는 아닌데 그런 걸 이제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싹 다 망해버리는 그런 사건을 벌였잖아요. 화폐 개혁할 때 박남기라고 해가지고 박남기만 꺼져 죽였잖아요. 맞죠. 그냥 무슨 간첩이라고 또 걔네는 그냥 쭉 하면 간첩이에요. 맞아. 네. 반당 종파 분자. 그러면서 뭐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박남기 잡았을 때 박남기가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간첩이었는데 딱 잡으러 가니까 법에서 그러니까 콩알을 딱 뿌리면서 무슨 너네 이제야 날 잡으러 왔니?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알 딱 뿌리면서 하면서 풍문을 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잡아도 이만큼 있다고.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이게 이 연병 갖다 많이 퍼뜨리죠. 네. 왜냐면 그래야 이놈 나쁜 놈이구나.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화폐 개혁 때도 실질적으로 뭐 북한은 화폐 개혁이든 뭐든지 간에 일부 일꾼들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무조건 김정은의 지시가 있어야지만 모든 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오히려 자기가 잘못하고 일꾼들한테 칵도 밀어버리고 반동으로 처단해 버리니까 이게 참 하긴 뭐 김일성이 밑에서나마나 뭐 또 김정일이 더 갖고 김정일이 밑에서 또 배운 게 김정은이 뭘 배웠겠어요? 그렇죠. 또 그거밖에 더 배웠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조금 아깝지 않으면 그냥 죽이고 자기가 그냥 뭐든 그러니까 그건 북한 전 땅이 그죠 김정은이 거니까. 그렇죠. 참 이런 땅을 지지하겠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꼭 이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뭐 북한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들을 알고 북한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김정일을 뭐 귀엽다는 등 좀 훌륭한 지도자라는 등 그 사람이 담배 피는 거 가지고서 되게 인간적이라는 등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저는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북한의 평양 한 지역만 보지 말고 그렇죠. 북한의 평양이 북한 전 지역을 대표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하게 되면 아니 서울만 대한민국인가요? 그렇죠. 아니죠. 뭐든 전 지역에 뭐 강원도도 뭐 전라도도 뭐 다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루는 건데 어떻게 북한은 평양 하나만 딱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북한 전 지역을 평가하는지. 평양 잘 그렸죠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국제사회에다 보여주려고. 하지만 지방은 어때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양 한번 먹고 하고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런 땅을 어떻게 우리가 응원할 수 있고 어떻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무너뜨리는 길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네, 기자님 오늘 4차에 걸쳐서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또 다음 달에 해야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